쌤 수업 그만해요. 아, 재미없어. 수업 안 들어. 지친다. 이제 아이들이 싫어. 때려칠까? 그런 내 앞에 나타난 신비한 가게. 그 가게에 들어선 후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다. 교사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내게 딱 맞는 직업이었다. 늘 가슴속에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다짐이 있었다. 졸업 후 처음으로 발령받아 교실에 들어섰을 때 그때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하다.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보람이었다. 처음 몇 년간은 하루하루가 보람찼다. 아이들이 질문할 때마다 그들의 호기심에 답해주는 일이 즐거웠고 종종 칭찬을 받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다. 학생들과의 소통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면서 내가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뭐야, 벌써 아침이야? 아침부터 정신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나는 비몽사몽한 채 출근길에 나섰다. 학교에 도착해 교무실에 앉았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네. 아이들의 성적 관리, 학부모 상담, 끝없이 쌓여가는 업무들. 점점 교사라는 직업이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맡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내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저 활발하고 개구진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수업 중에도 계속해서 장난을 쳤고 내가 경고를 해도 전혀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수업을 방해하는 것도 일상 다반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 오늘도 그랬다. 선생님, 이거 봐요. 민수가 교탁 앞에 와서 무언가를 흔들며 외쳤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이상한 장난감이었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쳐다봤다. 수업 시간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니? 나는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학생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듯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며 키득거렸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그를 불렀다. 이리 와. 오늘 점심시간에 교무실로 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그 말에 학생들은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중 한 학생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그런 건데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더 화나게 했다. 재미라는 단어가 귀에 거슬렸다.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권위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쯤은 웃어넘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상황에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내가 불렀던 학생은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교무실에 오지 않았다. 다른 선생님들은 각자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나는 혼자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그만둘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갔다. 처음 교사로서 느꼈던 보람을 떠올리며 버텨왔지만 더는 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반복되었다. 학생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몇몇은 나를 비웃기 시작했다. 나는 점차 교실이 두려워졌다. 아이들의 미소가 더 이상 달갑지 않았고 그들의 장난은 나를 괴롭히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지쳐버린 나는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지 못했다. 그날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평소처럼 줄을 서려 했지만 왠지 걷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렇게 걷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내 눈앞에 작은 가게가 나타났다. 가게의 이름은 소박한 정원이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만한 곳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곳이 나를 불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식물들이 내 발걸음을 잡았다. 이상하다. 왜 여기서 멈추고 싶지? 그렇게 우연히 찾아간 곳에서 내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게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왜 이곳에 멈춰섰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번 들어가 볼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흙내음이 코를 간지럽혔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벽면마다 푸르른 식물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각종 화분에 심어진 다양한 크기의 식물들이 마치 작은 정원처럼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다. 초록색 잎사귀가 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어서 오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카운터 뒤에 서 있는 남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블루 셔츠에 무심한 듯 올려 넘긴 머리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찾는 식물이 있으신가요? 그가 물었다.
나는 순간 얼떨떨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실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온 건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잠깐 구경하려고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내뱉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웃음을 건넸다. 편하게 보세요. 천천히 둘러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의 말에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였을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절함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며 식물들을 하나씩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이 작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알게 되었다. 그동안 일에 치이고 학생들 때문에 힘들어하던 나에게는 이런 조용한 공간이 너무나도 필요했다. 이곳의 식물들처럼 나도 잠시나마 햇빛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있었지? 교사가 되기 전 나는 언제나 활기차고 사람들을 좋아했었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것이 내 목표였는데 언제부터인지 그 꿈은 짐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의 장난에 무뎌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에 예민해지고 지쳐가고 있었다. 가게 안에 있던 작은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키가 작은 다육식물이었다. 다른 화려한 식물들과는 다르게 수수하고 단순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 화분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 모습 같네. 주인이 없이 홀로 있는 듯한 느낌. 남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하면서도 나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와 닮아 있었다. 이 화분 마음에 드세요? 다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내가 바라보고 있던 다육식물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다. 네, 뭔가 마음에 들어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다육식물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죽지 않죠. 그가 설명했다. 요즘 같은 바쁜 일상 속에서는 키우기에도 부담 없을 거예요. 그의 말이 왠지 모르게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다육식물처럼 나도 견디고 있는 것일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내가 이 작은 식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걸 사야겠어요. 나는 마음을 정하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육식물을 조심스럽게 포장했다. 그가 내게 식물을 건네줄 때 나는 작은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기분이 들었다. 혹시 이 가게를 얼마나 오래 운영하셨나요? 나는 무심코 물었다. 왜 그런 질문이 나온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 가게가 나에게 소중한 공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일까?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이곳을 운영한 지는 4년 정도 됐어요. 특별한 건 없지만 이렇게 식물들과 함께 조용히 지내는 게 나름 좋아요. 그의 대답은 차분했고 그 속에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저도 이 가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식물들도 그렇고 사람도 잠시 쉬어가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다.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느라 정작 내가 필요한 휴식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가게를 나서면서 손에 든 작은 화분을 바라봤다. 조용하고 소박한 이 식물이 내게 준 위로는 생각보다 컸다. 학교에서의 피로감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듯했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식물을 책상 위에 놓았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그 작은 식물을 보면서 잠깐이나마 미소를 짓게 되었다. 가끔은 작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또 다시 학생들의 장난에 시달려야 했다. 쌤은 결혼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한 학생이 갑자기 묻는다.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하는 학생들이 늘 있다. 김민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몰려왔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이 피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몇몇 학생들은 장난스럽게 나를 흘겨보며 친구들과 눈짓을 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반응은 늘 이랬다. 수업 시간 내내 장난을 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어떨 땐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 처음에는 나도 아이들의 에너지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사춘기의 방황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그들을 다독이면 언젠가 바뀔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점점 사라져갔다. 아이들의 장난이 계속될수록 나도 점점 지쳐갔다. 점심시간 교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머릿속은 이미 피로로 가득 찼고 휴식이 필요했다. 다시 떠오른 건 소박한 정원이었다. 그때 그곳에 또 가고 싶어. 퇴근길에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바쁜 도심 속의 작은 쉼터, 소박한 정원을 향해 걸어갔다. 이번에도 우연히 눈길이 닿은 것처럼 그곳이 내 앞에 나타났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난번처럼 식물들의 향기와 함께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이번엔 윤수가 카운터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고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미소를 지었다. 오셨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가 인사했다. 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도 나에게 화답하듯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구경하고 가세요. 지난번 화분은 잘 키우고 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분 이야기를 꺼냈다. 네, 잘 키우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보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는 나의 이야기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식물들이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해주니까요.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 그와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해졌다.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혹시 가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었다. 윤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처음엔 그저 취미였어요. 식물 키우는 게 좋아서 집에 작은 정원을 만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정말 가게를 열어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가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의 설명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얼마나 이 일을 좋아하는지 느껴졌다. 소박한 정원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며 식물들과 함께하는 그의 삶이 어쩐지 부러워졌다. 멋지네요. 저도 가끔 이런 조용한 생활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 보면 이렇게 잠시나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참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나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가 이해해 줄 것 같다는 믿음이 들었다. 윤수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도 식물처럼 가끔은 쉬어야 하잖아요. 너무 바쁘게만 살다 보면 결국엔 지치고 말죠. 그의 말은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고 나는 순간 그 말에 깊은 위로를 느꼈다. 그저 잠시 멈추고 숨을 돌리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내가 잊고 있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날 가게에서 나올 때 나는 예쁜 꽃을 피우는 식물을 사왔다. 그 꽃은 작고 소박했지만 무언가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았다. 잘 키우세요. 꽃이 피면 정말 예쁠 거예요. 윤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를 나서는 내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그 작은 가게에서 얻은 평온함 덕분에 나는 다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작은 식물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조금만 더 힘내보자. 내 안에도 언젠가는 꽃이 피겠지라고. 일상은 여전히 지치고 고단했다. 학교에서의 시간은 여전히 나를 짓눌렀다. 그래도 소박한 정원을 생각하면 웃음이 났다. 어느새 그곳은 내 마음속 작은 쉼터처럼 자리 잡았다. 혜진아, 오늘도 잘해보자. 마음을 다잡고 교실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야, 담탱 너무 정색하지 않냐? 학생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동조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일인가? 나는 교사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모욕감마저 들었다. 혜진아, 별거 아니잖아. 참는 거야. 하루가 빨리 가기를 바랬다. 그날은 특히 길게 느껴졌다. 종례가 끝나자마자 나는 교실을 빠져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그리고 또다시 무의식적으로 소박한 정원이 있는 방향으로 걸었다. 어쩌면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내가 요즘 너무 윤수 씨한테 의지하고 있는 건가?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중 윤수가 밖으로 나왔다. 안 들어오고 뭐 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윤수는 내 표정을 보고 잠깐 멈칫했다. 한동안 생각을 하더니 나를 조심스레 정원 안으로 안내했다. 가게 안은 여전히 평온하고 고요했다. 식물들의 잎사귀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스하게 비춰왔다. 이곳에 올 때마다 느껴지는 평온함은 여전했다. 요즘도 많이 바쁘세요? 윤수가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점점 지치네요. 아무리 노력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 말을 듣고 윤수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윤수 씨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어요? 나는 갑작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도 혜진 씨와 다를 바가 없어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들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 감정들도 내 삶의 일부니까요. 그의 말은 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도 윤수 씨처럼 담담하게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오겠지.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가게를 찾았다. 윤수와의 대화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내 일상의 작은 기쁨이 되었다. 윤수는 항상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의 가게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은 모든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다. 나는 그 가게를 갈 때마다 식물들을 하나씩 가져갔고 어느덧 내 방 역시 소박한 정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수는 조심스레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혜진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조금 더 큰 곳에 가서 다양한 식물들을 구경해 보실래요? 요즘 새로 들어온 종류들도 많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아마 더 좋은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소기담에서는 우리 주변의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재미있고 힐링되는 지난 이야기들도 감상해 보세요.